괜찮아요. 맞아요. 그냥 앉아서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여기 오늘 처음 와봐가지고 이런 공간인지를 몰라가지고 공간에 일단 반해서 행사고 뭐고 약간 기분이 좀 들떠있긴 한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오셨겠지만 아마 저희만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홍인숙 화가 언니의 공간이고 이렇게 문을 열면 성벽이 이렇게 보이는 공간인지 정말 몰라서 네, 너무 반하면서 보고 있었고요. 저는 시를 쓰고 있고요. 출판사 난다라는 출판사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를 함께 해볼 수원을 걷는 건 화성을 걷는 것이다라는 책을 제가 냈고요. 이 책의 저자이신 이제 김남일 소설가 분이 제 옆에 계신데 수원 분이시고, 네, 그래서 이런저런 저는 이제 홍인숙 화가 언니한테 언니 하는 사이이고 선생님은 수원에 사시고 홍인숙 언니는 수원에 이런 공간을 갖고 있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봤고요. 1957년 57년생이시죠? 네,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다. 1983년 우리 세대의 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장편 소설로 청년일기, 국경, 천지토끼 차상문, 소설집으로 일과 밥과 자유, 천하무적, 세상의 어떤 아침, 산을 내려가는 법, 산문집으로 책 등이 있다. 전태일 문학상, 아름다운 작가상, 제비꽃 문학상, 권정생 창작기금 등을 받았다. 산을 좋아하는데 크게 아픈 뒤로는 자주 다니지 못했다. 최근에는 아시아와 신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선생님의 이력을 제가 짧게 이제 일러드렸던 거고요. 어떻게 오늘 시간을 꾸려갈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선생님의 강연을 조금 수원 전반에 대한 책을 쓰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 얘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저도 좀 궁금한 거를 여쭤보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좀 질의응답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장편 마지막 장편입니다. 그때 이후에 좀 아파서 글을 소설을 못 쓰고 있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연희문학 창작촌에서 제가 마지막 다른 작업도 하고 이거 마무리 작업하는데 표지를 갖고 왔어요. 표지 견본을 딱 갖고 왔는데 보자마자 감동을 했어요. 이 완전히 마음에 딱 들고 여기입니다. 제목이 이 천재토끼 차상문인데 저는 이 제목을 너무 싫어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무슨 애들 책도 아니고 나는 근엄한 사람이고 점잖은 사람인데 그래서 제목을 원래 외로운 행성 원래 슬픈 토끼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슬프거나 외로워야 된다고 주인공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절대 안 된대. 그러면 책이 안 팔린대요. 절대로. 그래서 무조건 이 제목으로 했는데 하고 냈더니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제가 이제까지 냈던 책들 중에서 제 책의 속에 들어있는 이미지, 책의 내용들을 이렇게 잘 표현해 준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선생님 소설을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렇게 인연이 없었어요. 그냥 이름은 알고 있는. 근데 제가 이제 만들게 돼서 소설을 이렇게 출력해서 봤던 그날 밤이 생각이 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설이. 근데 제목이 제가 받았을 때 슬픈 토끼여서 그래서 이 슬픈 게 이거보다 뭔가 더한 슬픔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목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짓고 너무 신이 나서 선생님의 집필실로 달려갔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제목을 얘기를 하셔서. 근데 약간 저도 고집이 너무 세서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약간 우겼는데 이게 응해되려면 표지가 힘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중에 소설을 되게 많이 읽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원고를 보내고 너한테 달렸다 이렇게 해서 그림이 왔는데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아무튼 좋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달려갈 수 있었어요. 그때. 예,
이 그림 중에 저도 토끼 이 주인공이 이제 사람이 싫어서 토끼를 주인공으로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해요. 인간은 진화의 종착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들이 잘나서 우리가 진화의 어떤 마지막 단계로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좀 거만한 거죠. 근데 이 토끼는 그 인간들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천재 토끼라. 근데 이 토끼가 어떤 모습인지 저도 몰랐어요. 저는 글로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표지에 어떻게 나온지 몰랐는데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아 이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고 더 좋았던 게 이게 펼치면은 또 그림이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토끼를 스쳐 지나가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나가요. 토끼가 무엇인가 인간 세계를 위해서 발언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리고 무조건 직진해요. 근데 유일하게 어린아이만 노란 옷 입은 어린아이만 토끼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 표지가 다 해준 거죠. 선생님 책을 만들면서 정말 중쇄라고 해서 2쇄를 찍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 전에 이제 많이 팔리지 못하시는 분이셔서 제 소원은 2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책 주문이 폭발적으로 갑자기 이 책이 사실 죄송합니다만 이게 나갈 책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얘기가 약간 메시지가 무거워서 근데 갑자기 주문량이 어느 날 너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마케터들한테 이거 왜 이래 그랬더니 그 시크릿 가든의 현빈이 이 책을 잠깐 들고 지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해서 책이 엄청 많이 나갔는데 그 캐릭터 그 드라마 속에 이제 현빈이 약간 이제 그 재벌의 뭐 2세로 인류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그런 척하는 드라마였는데 이 책이 약간 그런 취지로 근데 우리가 협찬을 한 것도 사실 아니었거든요. 협찬은 다른 출판사에서 했던 건데 우리 책을 느닷없이 들어줘서 우리 책이 많이 나갔죠. 네. 네. 그 제가 누워 있었는데 아파서 근데 이제 치료비도 걱정되고 그런데 그 아내가 갑자기 걱정 말래요. 너무 잘 나간다고 책이 잘 나간다고 그래서 요즘은 진짜 책들이 잘 안 나가잖아요. 굉장히 안 나가는데 굉장히 많이 저로서는 많이 나가서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고 아주 즐거운 추억이 있습니다. 제 소개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 소설을 쓰면 굉장히 예전에는 소설 쓸 때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뭐 몸을 학대해가면서 썼거든요. 그게 걱정이 돼서 소설은 조금 미뤄두고 이제 다른 글을 쓰고 있는 도중에 그 또 김민정 선생하고 같이 만나서 이 수원에 대해서 쓰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난다라는 출판사에서 걸어본다라는 시리즈를 내고 있어요. 그 걸어본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한번 걸어본다라는 시도도 있고 걸어서 좀 보고 다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1번이 이제 용산을 쓰기 시작을 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의 곳곳을 좀 소개하고 싶은 욕심이 되게 컸어요. 용산, 2번이 이제 경주 이렇게 됐었는데 한국 작가들이 한국 쓰는 거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보 같은 경우도 이제 점검할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외국은 이제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경험을 한 것들을 지켜보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한국어를 쓰게 되면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누가 쓰면 잘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약간 그 지역색을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다. 제가 양력을 봤던 기억이 있고 계속 어디 가세요? 그러면 수원 간다라고 하신 것도 기억이 나고 아버지가 살고 계신다. 그래서 주말마다 간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죠. 이 시리즈에 너무 적합한 분이시고 해서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예. 네. 그 고향이 수원이고 우리 5남매가 다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지금도 그 동생 둘이 여기서 결혼해서 살고 있고요. 아버님이 여기 살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도 썼지만 96이에요.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 집은 여기 그 광교 저수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까지 여기서 다녔고 고등학교는 서울로 올라갔고 대학은 수원에 와서 여기서 그걸 통학 전철 타고 제가 외국어 대학을 다녔습니다. 저기 서울 그 끝에 있어요.
거기까지 1시간 넘어요. 1시간 그때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그 통학을 하던 기억들. 결혼하고 나서 잠깐 여기 살다가 이제 그 분가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경기도 곳곳에, 서울은 진입하지 못하고 경기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소설에 수원에 대해서 쓴 게 거의 없어요. 조금 들어갔는데 수원을 한 번도 고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왜요, 선생님? 그 신기하죠. 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수원은 그냥 뭐 서울하고 가까워서 그런가 봐요. 어린 시절에 서울도 한 번도 가지 못했는데 좀 크고 나서는 전철로 이렇게 서울까지 통학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수원이 한 번도 고향이라는 생각이 못 들었어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작가가 되고 났더니 소설가들이 그 당시에 거의 다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전라도 사람들이 소설을 굉장히 잘 썼는데요. 오늘 그 공선옥이라는 작가 있어요. 공선옥이라는 작가가 광주 곡성 출신인데요. 제가 그분 이렇게 조금 등단할 때 약간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등단을 했어요. 추천도 해주고. 근데 너무 잘 써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뭘 물어봤는가, 사투리로 뭐를 하나 자기 사투리로 얘기를 해서 내가 꽃, 자운형꽃을 물어봤어요. 난 여기서 자운형꽃 거의 못 봤거든요. 여기 수원 사람인데 자운형꽃을 거의 못 봤어요. 잘 몰랐어요. 나 잘 모르는데 무슨 꽃이야 그랬더니 소설가가 자운형꽃도 모르면서 소설 쓴다고, 오빠 이거 소설가도 아니네 막 이러면서 그 공선옥 씨가 막 저기를 하는 순간 얼굴이 빨개지고 이 제 고향 콤플렉스가 나온 거예요. 그때 시작된 건 아니고 그 전부터 말하자면 고향 콤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서울도 아니고 저기 전라도 곡성이나 경상도 칠곡 외관 이런 데도 아니고, 그런 만약에 내가 거기서 태어났으면 쓸거리가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왜 수원 쓸거리 많지 않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정주에서 사는 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여긴 교통의 요지예요. 우리 아버지도 여기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요 도매상을 하시면서 소매상들하고 계속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데 화성, 동탄, 비봉, 봉담 요 근처. 그러니까 수원이라는 도시는 교통의 요지고 어떤 상업 또는 그런 것으로만 저도 느꼈지. 그러니까 애정이나 이런 걸 차마 느낄 틈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너무 그럼요. 애정 많으실 것처럼 그랬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도 썼지만 이 화성을 화성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한 번도 화성이라고 부른 적 없고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수원성이라고도 안 그러죠. 왜냐면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성에 올라갈까? 팔달산에 올라갈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성에 올라가서 술 먹고 토하는 거. 그러니까 이 수원성이 이게 고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거 너무 아름답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성이라는 개념은 폐허예요. 폐허. 그러니까 백석이 정주성 같은 거, 김소월의 그 시에 이런 데 보시면 우리나라 성들은 다 폐허예요. 오장환도 마찬가지고 성벽이나 다 무너진 성터에 대해서 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원의 성은 제대로 서 있는 게 없었어요. 그게 더 문학적으로 쓸거리가 많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싫었죠. 네. 이제 뒤늦게 깨달아서 이제 좀 써야 되겠다 생각. 그러니까 뒤늦게 고향이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기 전혀 애정이 없었고, 매일 제가 사는 데가, 우리 아버지 장사하시는 데가 요 수원 남문시장이에요. 남문 바로 옆에 있는 큰 시장인데. 무슨 장사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과자 가게. 네. 그것도 부러웠어요. 과자 가게. 아니, 그것도 컴플렉스예요. 제 컴플렉스가 한 3개 정도가 되는데, 아까 했던 이름 컴플렉스. 난 내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왜요? 김남일이라는 게 이건 소설가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선생님이 생각하는 소설가 이름의 전형에 가장 맞는 사람은 누구였던 것 같아요? 까미? 아우, 왜.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내 이름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향 컴플렉스 얘기했고,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컴플렉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밑근덩하는 거, 그러니까 낯선 것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동양이 너무 싫었고요. 한국이 너무 싫었고 음력이 너무 싫었어요. 음력. 응. 음력 싫은 사람 처음 봤어요. 왜요? 음력을 싫어하기 어렵지 않아요? 오는 건데 어떻게 싫어해? 아, 난 진짜 싫었어요. 그러니까 왜 싫었어요, 선생님? 왜 내가 동양을 싫어하고 그런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렸을 때 몸이 약했는데 엄마가 그 내 병을 치료한다고 무당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갖고 내 머리에다 바가지를 씌우고 그 무당이 칼을 정정정정 하면서 붉은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면서 쌀을 뿌리고 막 물을 푹푹 뿌리고 막 이러는데 어린아이가 공포에 질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엄마는 막 잘못했습니다 빌고 막 이러고, 우리 엄마가 뭐 잘못했지 나는 근데 막 그러니까 그게 공포였어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이쪽으로는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음력도 그거고,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동양 조숙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무서웠어요. 그게 그러니까 공포. 예. 그래서 저기 달력 속에 있는 그 나라로 가고 싶다 그런 거였어요. 그 어쨌든 그러면 수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그래도 내 고향 같고 좀 이렇게 가깝고 알고 싶어지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늦었어요. 저기 결혼해서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부모님 계시고 동생들 다 있고 그러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점점점 그 여기 집이 요 성 바깥에 그 아파트를 해놓으니까 성 안을 점점 또 안 들어와요. 그 친구들도 수원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면 저기 하겠지만 다들 떠나요. 여기에 이렇게 붙박혀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어도. 그래서 친구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애정이 그렇게 없었는데 그 뭐 딱히 언제라고 하긴 어려운데 나이가 꽤 한 아프고 나서 아플 때 여기 계속 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이제 이게 저기 정지용인가 김기림이가 수필에다 써놨어. 고향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평소엔 모르다가 여행을 떠났는데 여관방에서 몸이 아파요. 그러면 아파서 뒹굴뒹굴하다가 앨범을 뒤지면서 생각나는 것. 그런 거라는 느낌이 들죠.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저도 몸이 아프고 하니까 이 예전에 그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나고 막 굉장히 그때부터는 좀 쓰고 싶은데 쓸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수원을 써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전하고 원고를 받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산 책이 정조에 대한 책이었어요. 이 책을 만들면서 한 번도 관심을,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에서 되게 멋있게 그려지는 정조 임금이었는데 그 사람이 약간 미친 사람 같더라고요. 일단 기록에 미친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되게 공부하듯이 이 책을 봤고, 그래서 앞에 나왔던 걸어본다가 약간 감상하는 책이었다면 이건 약간 이렇게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책이어서 되게 많이 권했었는데, 이 책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좀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책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좀 다른 사람들이 쓴 것도 이렇게 봤는데 좀 들쭉날쭉해요. 근데 수원에 대해서 쓴다고 했을 때 순전히 내 개인적 경험이나 내 생각만 쓴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원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되는데 여행안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처했어요. 처음엔 얼마든지 쓸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여행 안내서가 돼버릴 것이고, 반대로 되면 내가 뭐 잘났다고 내 어린 시절에 뭐 이렇게 그런 얘기만 쓸 것 같고, 그래서 그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었는데, 그걸 저는 기억과 기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억과 그리고 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 그 사이에서 이렇게 좀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것이라 좀 어려웠어요. 그 예를 들어서 나해석 같은 경우 전혀 내가 나해석을 공부를 하지 않고 만약에 썼으면 굉장히 비판만 했을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나해석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자에다가 수원 사람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부자에서 그 시절에 세계 일주를 해요. 무슨 너무 식민지 시대에 세계 일주를 하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타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세계 일주는 좋아하지만 내가 못하니까 나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걸 얼핏 그 나해석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안 읽었어요. 근데 이걸 쓰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수원의 고향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까 나해석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사람들이 전부 남자들이 있더라고. 남자들이 나해석에 대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편견을 갖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나해석을 다시 보니까 굉장한 사람이고, 이 소설도 다시 읽어보고 그 산문도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을 내가 내 식대로 재해석을 하고 여기 소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재밌었습니다. 선생님의 소설들과 이 산문의 결이 저는 별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정확한 어떤 기록들 그리고 정확한 사실에 입거를 하지 않으면 소설 전개가 잘 이제 안 되신다는 생각을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의 지금까지의 마지막 장편인 이걸 만들면서도 좀 느꼈었는데, 그 흔히 말하면 꾼 이야기쟁이로서의 그 말맛을 글맛을 선생님이 갖고 있는 편이신데, 선생님한테 이야기란 무언 것 같으세요? 이야기. 제가 그렇게 뛰어난 이야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그 이야기꾼이 되려면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제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안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옆에 누가 이렇게 붙어 있거나 손을 만지거나 이러면 좀 불편해하는 타입 있잖아요. 아니 호텔을 갔는데 그 집사람하고 같이 가도 이렇게 침대 따로 두고. 예, 침대를 이렇게 하는 타입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옆에 혼자만 있는 걸 좋아했어요. 혼자만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은 이야기를 잘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공선옥 씨 같은 경우는 사람이 쾌활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막 그럼 이야기가 쏟아져 와요.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그런 건데,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수원에서 태어난다면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나는 내가 말을 건 적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을 관찰은 하고 그 속에서 살고 그랬지만 직접 다가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근데 전성태라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 소설가는 순 그런 얘기예요. 동네 사람 이야기. 그래서 느려. 자기 얘기를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만 잘 알아도 소설 쓰기 진짜 좋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내가 깜짝 놀랐던 게 이걸 쓰면서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가족이 다 그래요. 누나도 나 너하고 같이 학교 간 적 기억 안 나는데, 우리가 5남매인데 5명이 다 알아서 크는 거예요. 누나가 우리들 데리고 이렇게 학교 가거나 내가 동생들 데리고 학교 이런 적이 없어요. 알아서 그냥 그 밥은 다 있으니까 먹고 그냥 후다닥 학교 가고, 어떻게 학교를 다녔는가 기억이 없어요. 나중에 이거 쓰기 위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각자 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좋은 이야기꾼이라고 치면 어려서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주변에 대해서 이렇게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호기심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맛이에요. 맛, 음식.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냥 매일 가서 프라이드 라이스, 영어로 써 있는 거 유일하게 볶음밥 그것밖에 똑같은 것만 시켜요. 그때 딴 사람이 데려가면 그 있는 대로 먹는 타입이지 굳이 여기 갔으니까 새롭게 여기 음식을 먹는 이런 호기심이 없었어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쪽에 호기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느 쪽에 호기심이 있으신가요? 산. 아우. 그 산 속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행복해요. 그러니까 바다는 너무 싫고, 그러니까 산으로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그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 아마 히말라야에 가면 남체바자르라고 이렇게 한 4,000m 되는 고지가 있어요. 거기가 티베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시장입니다. 거기 산꼭대기인데 거기에 겨울에 찾아가면 굉장히 춥고 그렇잖아요. 거기 혼자 앉아서 그때 읽었던 책이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문고판을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무거운 걸 못 가져가니까. 밤에 달달달달 떨면서 침대 그 삐걱하는 침대에서 그 슬리핑백 속에 들어가서 그 불빛은 헤드랜턴을 켜고 그걸 읽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때 머릿속으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소설을 쓰고 있었어요. 그 어두운 그거 누구지? 이태리 작가 저기 그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라는 제목을 떠올리면서 내가 내려가면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를 써야지 이렇게 하면서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라는 게 아마 그런 쪽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역사. 제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과도하게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죠. 제 호기심이 주변 이웃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정직한 호기심보다는 추상적이고 이렇게 역사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썼습니다. 그 사실 이 시리즈가 그 우리 주변 내가 맨날 다니는 곳, 내가 잘 아는 곳인데 둘러보지 못했던 것들을 좀 챙겨보자라는 게 제가 런칭을 한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오가는 정류장에서 간판 한 번을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만들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습관이 생겼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전화하셔서 다음 걸어본다를 계약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히말라야라는 거예요. 아, 걸어본다 히말라야를 누가 그렇게 가? 근데 이건 선생님밖에 못 하시는 거니까 그냥 맘대로 하셔라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저기 누가 가서 저기 걸어보는 식으로 히말라야 가기 어려워서 근데 지금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저랑은 진짜 완전 반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여기 오늘 갖고 온 거 책 중에서 조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읽어봐 주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조금 더 얘기를 깊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130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Y하우스는 2층에 있어 서울 동숭동의 항림다방처럼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청년은 그때의 소소한 흥분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한다. 삐걱삐걱 소리가 날 때마다 그때까지 몰랐던 어떤 미지의 영역에 그만큼 더 다가서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갓 20살이었다. 그리고 아직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라든지 자본주의의 구조와 발전을 읽기 전이었고 당연히 모리스 돕과 폴 스위지가 벌인 자본주의 이행 논쟁을 접하기 전이었다. 꽃과 십자가도 없는 무덤조차 읽지 못했을 때였으니 손에는 아마 또 까미를 들고 있었을 것이다. 그건 청년이 비록 18세기 동아시아의 다 허물어진 성벽 아래 살고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지중해의 따사로운 봄볕을
온몸에 받을 수 있다는 뾰족한 자부심의 원천이기도 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귀절 하나 읽겠습니다. 까미의 그 책입니다. 봄철의 티파서에는 신들이 내려와 산다. 태양 속에서, 압생트의 향기 속에서, 은빛으로 철갑을 두른 바다며 야생의 푸른 하늘, 꽃으로 뒤덮인 폐허, 돌더미 속에 굵은 거품을 일으키며 끓는 빛 속에서 신들은 말한다. 어떤 시간에는 들판이 햇빛 때문에 캄캄해진다. 두 눈으로 그 무엇인가를 보려고 애를 쓰지만 눈에 잡히는 것이란 속눈썹가에 매달려 떨리는 빛과 색채의 작은 덩어리들 뿐이다.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책, 선생님의 독서법, 책이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수록 지금 책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에요. 책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책을 갈수록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프고 나서는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을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고 특히 그 소설을 못 쓰면서 이것저것 관심을 신화에 대해서도 갖고 아시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되는 책들을 꽤 많이 읽다가 최근에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한국 근대 문학. 그러니까 아시아 문학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다 읽었다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 현대 소설 말고 그런 것들을 다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도대체 그 우리나라 문학에 대해서는 현대 소설 말고 근대 문학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다는 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좀 읽어봤던 거, 뭐 표본실의 청개구리 뭐 이런 것만 기억이 나는데 줄거리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광수가 생각이 나서 도대체 이광수는 뭘 썼길래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러면서 이광수 무정부터 다시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까마득히 그 생각들도 나고 못 읽어봤던 책들 특히 이광수 같은 경우 장편 한두 개만 읽어봤지 단편들을 안 읽어봤더라고요. 그 단편들이 굉장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광수의 글재주가 잘 나타나는 건 난 장편보다도 단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친일을 하게 되는지도 여러 가지 책들을 읽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이 일본 소설하고 이 한국 근대 문학 일본 소설도 꽤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읽게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책을 또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도 보는데 줄을 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연필로 볼펜으로 하지는 않는데 연필로 줄을 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빌려오면 그냥 한 번은 보지만 내 것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난 줄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책이라도 사야 돼. 그래서 자꾸 더 집에 책이 무너질 것 같아. 아파트가 무너질지 걱정될 때 매일같이 책이 배달돼서 택배로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읽으시는 것만큼 또 쓰시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읽기만 하면 되게 행복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저도 읽고만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설을 써야 되는데 소설을 쓰려면 책을 이제 그만 읽어야 되거든요. 그만 읽고 써야 되는데 소설을 당분간 못 쓴다고 생각을 해서 먹고 사느라고 이것저것 그런 걸 계속 쓰고 있었어요. 1년에 한두 권 정도씩은 신화책도 내고 아시아 관련된 것도 내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무조건 소설을 내야죠.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옛날에 싫어했던 아시아 막 그 음력 막 수언 막 전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다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책들이나 쓰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되게 열려 있겠네요. 음력도 좋아하게 된. 네, 근데 그러니까 모순의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건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방식은 근데 좀 리얼리스틱한 방식인데 이 천재토끼에서 그걸 약간 부서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있는 걸 그대로 쓰는 타입이었습니다. 재미가 없었죠. 근데 천재토끼에서 좀 상상력을 가미를 했고 시간의 순서나 이런 것들을 막 뒤섞고 이런 훈련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형식에서는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쓸 자신은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 이 머릿속으로는 북조선 여자 토끼에 대해서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기 재밌겠다. 저기 이 남조선 토끼 얘기를 써본 거고요. 이 토끼가 미국에 가서 만났던 여자 토끼가 있습니다. 그 토끼가 북조선에서 유학 왔던 토끼였습니다. 만나고 헤어졌으니까 그 토끼가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써보고 싶은 그 생각이 있습니다. 발음의 뉘앙스 좋은 것 같아요. 북조선 여토끼 뭐 이런 거. 난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네. 토끼 이름이 신애란이었어요. 신애란. 북조 너무 리얼로 갔는데 선생님.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북조선 여자 토끼 신애란 네, 이렇게 네. 머릿속에 있었어요. 아, 네. 그 제가 드리는 질문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수원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지도도 책 안에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여기 수원을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조금 다니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좋겠다 이런 건 조금. 한 번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이 워낙 커져서 이렇게 화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도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없으니까 저는 성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안만 부지런히 다니면 한 3시간이면 다닐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니까 최소한 2번 정도 이렇게 잘라서 3번이 제일 좋겠다. 이쪽으로 한 번, 요 반대쪽으로 한 번 하고 나중에 온전히 또 한 번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큰 길이 있잖아요. 요 바로 앞에 보면 큰 그 서울에서 내려오는 큰 일본 국도거든요. 목포 가는 길입니다. 그 팔달산 쪽으로 서쪽으로 그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남문에서부터 팔달산을 올라가서 수원을 쭉 내려다보고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이쪽부터 쭉 걸으면 수원에서 제일 아름다운 방아수리정에 있어요. 거기가 용두각인데 그 김소진 소설가가 용두각에 대해서 쓴 소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저는 못 썼는데 김소진 돌아간 그 김소진 씨가 그 어머님이 이쪽으로 피난을 왔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썼는데 굉장히 아름답고요. 뒤쪽으로 천천히 걸으면 동문에서부터 남문까지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그쪽에 보면 제가 좋아하던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문 닫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실 때 여러분들이 그 카페를 하나 잡아놓고 좋은 카페를 잡아놓고 천천히 이렇게 다니셨다가 다녀보시면 좋겠고 한 군데만 더 추천을 하자면 저 서호라고 있어요. 화서동이라고 있는데요. 저기 기찻길 있잖아요. 서울에서 그 수원 내려오는 경부선 기찻길 건너편에 바로 서울농대가 있고 농촌진흥청이 있고 거기에 서호라고 있어요. 그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가 봄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벚꽃을 굉장히 많이 심어놔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일찍 와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왔는데 지금은 벚꽃이 져서 조금 그렇긴 한데 벚꽃이 필 때 한번 글로 걸어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좋아요. 거기 카페가 좋은 데가 있어서 카푸치노를 잘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한마디 마무리. 그 여기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아요. 저기 그 아주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선생님 모시려고 4년부터 예. 아니 매일 이쪽으로 그 이거 쓰기 위해서 우리 집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뵀어요. 아, 그랬어요? 아니, 저 몰랐어요, 서로. 근데 제가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면 여기를 계속 다녔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니면서 이 집은 누구 집인가 한 거예요?
이 집을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는데 여기 나무들도 좋고 그러니까 늘 가면서 이렇게 발길을 머물다가 또 가고 계속 그랬던데요. 근데 굉장히 여기 오게 돼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서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이 책도 저기 여기 다른 책들도 굉장히 굉장히 재밌었어요. 베를린 그 책도 재밌었어요. 제가 베를린을 작년에 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하고 그래서 이 시리즈가 좀 나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내가 SNS를 좀 할 걸. 조금 속상하긴 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널리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